이야기는 실제 제 삶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지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바꾸었습니다. 1958년 봄, 서해에 있는 항구 도시의 해진에서 태어났다. 낯선 골목길에 한 아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4살. 집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넓었고 소녀는 너무 작았어요. 그때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1958년 3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서해안 동사무소 사택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 병원. 낡은 간판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병원 앞 나무 벤치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무원 박최고 31살.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뗐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른 봄이었지만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던 계절이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들리는 산모의 신음소리. 박채고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이미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이었지만 그 시절 남자들은 아들을 원했어요. 대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박채고는 주머니에서 다시 담배를 꺼냈습니다. 성냥을 그으려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당신, 제발 무사하기만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당신만 무사하면 돼.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에 묻은 핏자국. 박채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아들이요? 네, 3.2kg의 튼튼한 아드님이십니다. 산모도 건강하세요. 박채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채고의 장남 철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958년 3월 21일 새벽. 이남 이녀 중 장남. 앞으로 이 가족의 중심이 될 아이였습니다. 아직 앞으로 남동생 1명과 막내 여동생이 더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철수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며칠 후 신미희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사무소 관사.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있는 작은 평옥집이었어요. 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박채고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좁은 안방이 보였습니다. 다다미 6장 크기. 안방 옆으로 건너방이 하나 더 있었고 부엌은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돌릴 정도였어요.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엄마, 얘가 우리 동생이에요? 왜 이렇게 빨개? 내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어. 크면 하얘진다. 이름은 철수야. 내 동생, 철수. 근데 얘 너무 작아. 누나는 동생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작고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누나는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손 움직여. 그래, 살아있으니까. 내가 누나니까 잘 돌봐줘야 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박채고가 노란 월급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시절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신미인의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15,000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박봉이었어요. 신미인은 곧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쌀 한 가마에 3,000원, 연탄 한 달치에 2,000원. 그러면 남는 돈은 10,000원. 네 식구, 아니 이제 5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아껴 쓰면 돼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했어요. 신미인은 밤새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며칠 뒤 신미인은 동네 구멍가게를 찾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진열대에는 과자, 라면, 통조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저기, 박 주사댁? 무슨 일이야? 사실은 외상으로 좀 살 수 있을까요? 20알에 꼭 갚을게요. 가게 주인은 잠시 신미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안쓰러웠어요. 동네에서 박주산의 사정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어쩌겠어요. 장부에 적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신미인 댁 외상장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된장 한 통, 간장 한 병, 설탕 한 봉지, 하나하나 적어나갔어요. 20알이 되면 갚고 또 한 달 외상. 그렇게 신미인은 4자식을 키워나갔습니다. 철수가 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사택 뒷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텃밭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와, 눈이다. 누나가 철수야, 나가서 놀자. 아이들은 부엌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눈을 밟으면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눈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누나, 눈사람 만들자. 알았어. 내가 몸통 만들 테니까 넌 머리 만들어. 2살 민 남동생도 나도 할래. 새 남매는 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뭉치가 점점 커졌어요. 손이 시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손가락이 얼얼해졌지만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돌멩이로 눈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어요. 철수는 자랑스럽게 눈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애들아, 들어와. 감기 걸려.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손 봐. 꽁꽁 얼었잖아. 빨리 들어와. 그 시절은 눈도 많이 내리고 추운데도 추운 줄 모르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미인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녹여주었어요. 호호 입김을 불어주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엔 왜 연탄 난로밖에 없어? 옆집 민수네는 기름 난로래. 신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기름 난로를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그 돈이면 쌀 한 가마를 더 살 수 있었어요. 연탄이 더 따뜻해. 엄마가 연탄이 좋아서 그래. 그리고 우리 집 연탄 난로 빨간 불빛 예쁘잖아. 응, 예쁘긴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미인은 아이들 앞에서 가난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 우리는 충분해. 그렇게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기를,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 6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몇 점, 무나물 한 접시.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거든. 우리 철수, 오늘 뭐 했어? 누나랑 동생이랑 눈사람 만들었어요. 아빠만 한 거. 그래. 우리 철수가 그렇게 큰 눈사람을 만들었어?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 소박한 밥상, 좁은 방. 하지만 그것이 철수의 유년을 이루는 전부였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부족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사택의 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철수가 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신미인은 대문 앞에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손은 차가웠지만 신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네 남매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문 틈으로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등,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또 늦으시나 봐. 요즘 들어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8시, 그 다음엔 9시, 이제는 10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또, 제발, 무사히만 들어오세요. 10시 반쯤 저 멀리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박채고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는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가 났네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오셨어요. 신미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했으니까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이 모양이야? 몇 시야 지금? 여보. 미안하이. 주민이 자꾸 한잔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맨날 그 소리. 주민 핑계 대지 마요. 당신이 술을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야. 진짜로. 김 씨가 아들 장가 보냈다고. 한 잔만 하래서. 김 씨 다음엔 또 누구예요? 박 씨? 이 씨? 당신 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건강 생각 좀 해요. 박채고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넘으려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신미인이 황급히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방 안에서는 네 남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다툼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철수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당신 이러다 죽을 거예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부턴 안 마실게. 다음은 무슨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누나는 철수에게 다가와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13살 누나의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철수야. 금방 그칠 거야. 늘 그랬잖아.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무서워. 아빠가 술 드셔서 그래.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또 사이 좋아지실 거야. 누나, 무서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누나는 남동생과 철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품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이불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만큼은 이 소리를 듣지 않기를. 아빠, 왜 술을 마셔요?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아빠인데.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신미인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명태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명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듬이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똑똑똑 명태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힘을 주어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명태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이러고 있네. 왜 난 맨날 이러고 있을까?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명태를 잘게 썰고 물을 썰고 파를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아이고 죽겠네. 머리야. 머리가. 조금만 참아요. 해장국 끓이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는 국물. 명태를 넣고 물을 넣고 파를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넣었어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시원한 국물이 김을 내뿜었어요. 신미인은 무표정하게 국을 저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남편을 돌보는 것,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박채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태국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숙취가 조금 가셨어요. 고맙소. 또 고생시켰구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엔 내가 나가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알겠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요. 신미인은 나가버리겠다고 말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내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채고는 안 마시겠다고 말했지만 또 마실 것을 알았어요. 주민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남의 부탁은 못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우리 철수 학교 갈 준비해야지. 철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억지로 짓는 미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미인은 장에 나갔다가 개고기를 구해왔어요. 비쌌습니다. 쌀 한 대 값이었어요. 하지만 샀습니다. 남편의 몸보신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 개고기를 삶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 냄새 뭐예요? 아빠 몸보신 시키려고 개고기 샀어. 너희는 저녁에 국만 조금 먹어. 신미인은 개고기를 삶아 건져냈습니다. 통째로 삶은 고기를 먹기 좋게 썰었어요.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박채고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왔습니다. 다녀왔소. 어서 와요. 손 씻고 앉아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거 준비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개고기 수육이 한가득 담긴 접시, 김치, 쌈 채소, 양념장. 박채고는 상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개고기요? 당신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장에 나갔다가 샀어요. 비싸긴 했지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박채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었어요. 씹으면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술 마시고 들어와 싸움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개고기를 준비해 주다니.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술 끊어요. 제발. 그래요. 노력할게요. 정말로.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이었지만 박채고가 술 안 드시고 일찍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저녁 6시 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다. 그래, 오늘은 일찍 왔다. 우리 철수 보고 싶어서. 철수는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담배 냄새만 조금 났습니다. 박채고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무거워졌어. 아빠,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오,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한데? 자랑스럽다. 신미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맑은 눈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 진짜 일찍 오셨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일찍 오고 싶었소. 가족들이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그날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어머니는 웃으며 저녁을 차렸어요. 식탁에서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맨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동네 일이라면 민원 처리를 잘해주시니까 인기짱이죠. 이웃일 어젯밤에도 박주산에 싸우던데. 술 드셔서 그러지. 이웃이 맨날 그래. 술만 드시면 저 모양이야. 부인 고생이 보통이 아니지. 이웃일 그러게. 술 안 드시면 진짜 성인군자이신데. 평소에 말씀도 없으시고. 신미인은 웃으면서 항상 건강 걱정 때문에 술 좀 줄였으면 좋을 건데. 당신, 제발, 좀. 그날 밤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고민이었어요. 아빠는 왜 술을 마실까?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아빠인데. 오늘처럼 맨날 웃으면서 일찍 오시면 좋겠는데. 철수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주시는 아버지.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청렴하게 사시는 아버지. 주민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아버지. 난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근데 술은 안 마실 거야. 절대로 안 마실 거야. 담배도. 어린 철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은 배우되 나쁜 점은 따라하지 않겠다고. 술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술 때문에 무서워하는 동생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다음에 또 언제 깨질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철수가 4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5월 초순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아침이었어요. 누나의 소풍날이었습니다. 신미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밥을 식히고 김을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를 올렸어요. 돌돌 말아서 썰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이었어요. 엄마, 소풍 가방 다 챙겼어요. 어디 보자. 김밥, 물통, 손수건, 모자. 다 챙겼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안전하게 놀고 와. 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누나는 소품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 서서 누나를 바라봤어요.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소풍을 가고 싶었어요. 나도 갈래. 철수야, 넌 아직 어려. 국민학교 가면 너도 소풍 갈 수 있어.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자. 싫어. 나도 가고 싶어. 그럼 우리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엄마가 달걀 후라이 해줄게.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풍? 가고 싶었어요. 누나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신미인이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철수는 슬그머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따뜻했어요. 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 멀리 누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빨간 소품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따라가 보자. 작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나의 뒤를 따라갔어요. 골목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누나는 친구들과 합류했어요. 여자아이들 서너 명이 모여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나와 친구들이 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는구나. 철수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골목을 또 지나고 큰 길을 건넜습니다. 4살짜리가 큰 길을 혼자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학교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누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수는 교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철수는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르는 집들이었어요. 모르는 가게들, 모르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철수는 온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골목으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었어요. 나와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점점 더 모르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낯선 골목길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빨래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콧물도 났어요.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넓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엄마 없이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철수 앞에 드리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철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애야, 왜 우니? 엄마 잃어버렸니? 철수는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버리면 다시 혼자 남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 찾아주세요. 엄마, 그래, 그래. 울지 마. 할머니가 찾아줄게. 넌 어디 사는데? 학교 앞. 동사무소 사택. 아, 거기. 할머니가 알지. 멀지 않아. 가자, 손잡아.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많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놓지 않으려고 힘껏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빨리 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골목을 나와 큰 길을 건넜습니다. 할머니는 철수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넜어요. 넌 이름이 뭐니? 철수요. 철수야, 다음부턴 혼자 나가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니? 알았지? 네. 잘못했어요. 학교 앞을 지나고 익숙한 가게가 보였습니다. 구멍가게.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 가게, 우리 집 근처예요. 그래, 다 왔구나. 조금만 더 가자. 동사무소 사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미인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철수를 찾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철수야. 신미인은 달려왔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어요. 철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아서 철수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정말 무서웠어. 미안해요. 엄마, 누나 따라가려고. 신미인은 한참을 철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얘가 집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똑똑한 아이예요. 앞으론 잘 지켜주세요. 1시간쯤 지나서 박채고가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철수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아빠. 박채고는 철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아빠가 정말 무서웠어. 네. 미안해요, 아빠. 그날 밤 철수는 혼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요. 신미인은 철수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절대로. 철수는 그날의 공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낯선 골목, 무서웠던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손, 그리고 엄마의 품,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았어요. 4살 철수에게 그날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박씨 가족은 초가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택보다 더 좁고 낡았지만 월세가 싸서 선택한 집이었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남동생이 친구와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6살과 5살. 호기심 많은 나이였습니다. 야, 이거 봐. 달력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
몰라. 타려나? 해볼까? 궁금한데. 남동생은 부엌에서 성냥을 가져왔습니다. 지익 성냥을 그었어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달력종이 끝에 갖다 댔어요. 처음엔 작은 불이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 지지직. 하지만 순식간에 번졌어요. 달력 전체에 불이 붙었고 벽으로 번졌습니다. 아, 불이야, 불이야. 집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물을 뿌려 불을 껐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벽 한쪽이 까맣게 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 제대로 못 키울 거면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녁에 박채고가 돌아왔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단호했어요. 다음 달까지 방 빼세요. 더는 못 살게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가족은 불에 탄 방에서 잤습니다. 구들장이 깨져서 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신미인은 벼짚을 구에다 깔았습니다. 불이 번진 곳이라 연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괜찮아, 철수야.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누나, 형아, 미안해. 괜찮아. 다친 사람 없잖아. 다음부턴 조심하자. 박채고는 벽에 기대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또 이사를 가야 했어요. 돈은 부족했고 갈 곳도 막막했습니다. 내일 집 알아봐야겠소.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철순의 집.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다음 날 또다시 이사짐을 싸며 신미인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내 집이 생기겠지. 쫓겨나지 않는 집. 그 희망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국민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학교 소풍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챙기고 물통을 메고 모자를 쓰고 학교로 향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목청껏 불렀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뒤에 트럭 한 대가 따라온 거예요.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장수들이었어요. 아이스크림 장수 큰 소리로 아이스케키. 얼음 과자. 얼음이요. 솜사탕 장수 달콤한 솜사탕. 한 개에 10원. 번데기 장수 따끈따끈한 번데기. 고소한 번데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군침이 돌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아이들만 살 수 있었어요. 철수는 장수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머니를 뒤적여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구일 철수야, 너도 사 먹어. 시원하고 달아. 아니, 난 괜찮아. 배불러서 못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어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달콤한 솜사탕.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침을 삼켰어요. 그게 철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공원 언덕은 자연스럽게 천연 스키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직접 만든 나무 썰매를 끌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박스로 만든 썰매, 양철판으로 만든 썰매, 각양각색이었어요. 야, 오늘 여기서 썰매 타자. 친구이 좋아. 나 먼저 탈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눈을 밟으며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신났습니다. 정상에 섰을 때 아래가 내려다 보였어요. 경사가 제법 가팔랐습니다. 철수는 썰매에 앉았습니다. 나무 썰매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발로 땅을 밀어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와, 똥 차나간다. 길을 비켜라. 쌩하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뿌려졌습니다. 추웠지만 신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언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썰매가 눈밭에서 멈췄어요.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손이 얼얼해졌지만 행복했어요. 철수야, 어땠어? 완전 짱이야. 빨리 와. 해질 때까지 썰매를 탔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손이 시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겨울 오후 아이들은 그렇게 놀았습니다. 봄이 오면 동네 공터에 약장수들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을 몰고 와서 무대를 차렸어요. 천막을 치고 조명을 달고 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철수는 저녁 먹고 나면 공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아이들 모두 무대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약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에게는 안 판다. 구경꾼들은 웃으면서 하하. 약장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연극을 하며 사람들을 웃겼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어르신네들 허리 아프시죠? 무릎 아프시죠? 이거 드시면 싹 나아요. 어디 한 분 나와 보실까요? 관객 중 한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약장수는 할머니 허리를 주물러주는 흉내를 냈어요. 과장된 동작으로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연극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면 약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샀습니다. 철수는 구경만 했어요. 이들한테는 팔지도 않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저 아저씨 진짜 웃기지? 친구 삼응. 내일도 또 하나? 철수응, 한 달은 할 거야. 내일도 보러 오자. 약장수는 몇 달씩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공연을 했어요. 철수는 거의 매일 봤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게 그 시절 아이들의 오락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구이야, 오늘 시민회관에서 연극한대. 진짜? 무슨 연극인데? 모르겠어. 근데 엄청 재미있다던데. 가볼래? 가고 싶긴 한데. 돈 있어? 친구 없는데. 밤 넘으면 되잖아. 시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표를 사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은 담장이 있었어요. 이거 넘을 수 있겠는데? 친구 삼 조용히 해야 돼. 들키면 쫓겨나. 한 명씩 담을 넘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올라갔어요. 담 위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뛰어내렸습니다.
친구들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건물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였어요.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몰래 앉았습니다. 무대가 보였어요.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대사를 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철수는 숨죽이며 봤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무대 위 배우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는 모습, 연기하는 모습, 마치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봤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도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여유 있게 심의회 관문을 나섰습니다. 친구이 완전 재미있었다. 철수, 나도. 다음에 또 하면 또 보러 가자. 그 시절엔 놀이시설이 없었습니다. 놀이터도 오락실도 게임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골목이 놀이터였고 세상 전부였어요. 방과 후면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만나 오늘은 뭘 할까 의논했어요. 오늘 자치기 할 사람? 친구들 나도. 자치기 막대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아 칼로 깎았어요. 큰 막대 하나, 작은 막대 하나. 땅에 금을 그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막대를 땅에 놓고 큰 막대로 쳤습니다. 탁! 작은 막대가 공중으로 떴어요. 다시 쳤습니다. 탁! 멀리 날아갔습니다. 와, 10m는 나간다. 친구일 내가 더 멀리 날릴 수 있어. 봐봐. 딱지치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로 상대 딱지를 뒤집는 게임이었어요. 바람을 일으켜 뒤집어야 했습니다. 손목의 힘이 중요했어요. 구슬치기는 구슬을 구멍에 넣는 놀이였습니다. 땅에 작은 구멍을 파고 구슬을 튕겨서 넣었어요. 넣으면 따는 거였죠. 철수는 구슬을 많이 땄습니다. 솜씨가 좋았어요. 오징어 살이는 땅에 그림을 그려 뛰어다니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발로 뛰어야 했어요. 균형을 잡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대학 야구였어요. 우리 동네 대 옆 동네. 아이들은 편을 갈라 시합을 벌였습니다. 공터가 야구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무 배트, 테니스공, 돌로 만든 베이스. 준비는 끝났어요. 심판은 제일 나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심판 형자, 경기 시작한다. 공격은 우리 동네부터. 철수는 3번 타자였습니다. 배트를 잡고 타석에 섰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상대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휙 공이 날아왔습니다. 철수는 배트를 휘둘렀어요. 탁! 배트에 맞았습니다. 공이 날아갔어요. 멀리 날아갔습니다. 와! 1루를 돌았습니다. 2루를 돌았어요. 3루를 돌아 홈으로 향했습니다. 상대팀이 공을 잡아 던졌지만 늦었어요. 철수는 홈을 밟았습니다. 친구들 철수야. 잘했어. 홈런이다. 철수하. 했다.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뛰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놀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녁 연기가 골목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녁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철수야, 밥 먹어라. 네, 지금 가요. 철수는 친구들에게 손 흔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골목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빛이 담벼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집으로 뛰어가며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친구들과 웃고 뛰고 소리 지르고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났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고 있었어요. 손 씻고 와. 저녁 다 됐어. 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골목길의 사계절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소풍과 약장수,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낙엽 모으기, 겨울에는 썰매. 계절마다 놀이가 있었고 추억이 쌓였어요. 철수는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철수를 키웠고 친구들이 철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소년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반듯하게 줄을 맞춰 섰어요. 체육 선생님, 다음 달에 시 체육대회가 있다.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갈 학생들을 선발할 거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 체육대회. 큰 행사였어요. 학교를 대표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수도 한 명 뽑아야 하는데 철수, 내가 해볼래?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저요? 그래. 내가 체격도 좋고 반장이니까 기수 맡으면 좋을 것 같다. 학교를 대표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수, 학교를 대표해서 깃발을 드는 거잖아. 앞에서 모두를 이끄는 자리. 멋있을 것 같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연습 시작한다. 수업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와. 그날 오후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시 체육대회 기수로 뽑혔어요. 정말 우리 철수가 대단한데? 엄마 자랑스럽다. 신미희는 철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대표한다니 뿌듯했어요. 저녁에 박채구가 돌아왔을 때 신미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 우리 아들이 기수라고? 장하다, 철수야. 아빠가 꼭 보러 갈게. 다음 날부터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과 후 철수는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체육 선생님이 큰 깃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는 길고 깃발은 컸어요. 체육 선생님, 이 깃발을 들고 운동장을 3바퀴 돌아봐. 천천히 걸어도 돼. 철수는 깃발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장대를 잡았어요. 들어올리는 순간 놀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거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깃발을 들어 올렸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2바퀴, 3바퀴, 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철수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 힘들지? 네. 조금요. 체육 선생님 그래도 참아야 한다. 학교 대표니까 매일 연습하면 익숙해질 거야.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걷고 또 걷고 처음엔 3바퀴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육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매번 들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팔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학교를 대표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신미희는 철수의 체육복을 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셔츠에 검은 반바지.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요. 철수야, 내일 떨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엄마, 근데 깃발이 너무 무거워. 떨어뜨리면 어떡해? 창피하잖아. 안 떨어뜨려. 우리 철수가 얼마나 힘이 센데. 매일 연습했잖아. 자신감을 가져. 박채고가 옆에서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철수야, 아빠도 내일 시간 내서 보러 갈게. 우리 아들 멋진 모습 봐야지. 자랑스럽다, 정말. 철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잘하고 싶었어요. 내일은 실수하면 안 돼. 꼭 잘해야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되었어요. 눈을 감으면 깃발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깃발, 떨리는 팔.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되었어요.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거니까. 대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다려준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반듯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깃발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자, 이제 신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각 학교 기수들 깃발 들어 올리세요. 철수는 깃발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고 힘껏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매일 연습했잖아.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둥.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철수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줄지어 따라왔어요. 시민들이 길 양쪽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 화이팅.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는 지금 우리 학교를 대표하고 있어. 하지만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코스였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 팔이 떨어질 것 같아.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이마를 타고 뺨을 타고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체육복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바닥에도 땀이 났어요. 미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더 꽉 잡았어요. 떨어뜨리면 안 돼. 절대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철수야, 힘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낼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드디어 운동장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진이 끝났어요. 철수는 깃발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생했다, 철수. 정말 잘했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시 대표로 선발되어 참가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선수들이 모든 종목에서 1등을 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가 금방금방 끝났어요. 100m 달리기 1등 국민학교 김민수 선수 1등. 철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다른 팀들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경기가 일찍 끝나버렸어요. 벌써 끝나?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래. 다른 팀들이 점수가 안 나와서 경기가 끝났어. 철수는 허탈했습니다. 출전도 못했어요. 기수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운동장을 걸으며 땀 흘렸는데 정작 경기는 못했어요. 나는 왜 뽑은 거지? 그냥 기수만 하고 끝이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팀이 잘한 건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온 학생들 모두에게 상장이 수여되었어요.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로 참가한 것만으로도 상을 주었습니다. 1등 초등학교 김철수.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올라 상장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김철수 제11회시 체육대회 참가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전도 못했는데 상을 받으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기수로서 열심히 했으니까. 깃발을 끝까지 들고 걸었으니까.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봤어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어머니도 옆에 계셨습니다. 잘했다, 철수야. 우리 아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허탈함이 조금 가셨습니다. 그래, 난 잘했어. 기수로서 열심히 했잖아.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상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왔습니다. 중학교 배정의 시간이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뺑뺑이 추첨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1958년생 개띠들이 그 첫 세대였어요.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은행알이 든 상자를 돌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학교 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은행알을 돌려서 나온 번호대로 학교가 정해집니다. 공정한 추첨이니까 결과에 승복하세요. 선생님이 은행알을 돌렸습니다.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학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느 학교로 갈까? 좋은 학교로 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김철수 번호 7번. 1등 중학교. 철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등 중학교. 좋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였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아빠, 엄마, 저 1등 중학교로 배정받았어요. 박채고 1등 중학교? 거기 괜찮은 학교라던데. 집에서도 가깝고. 잘 됐구나. 우리 철수, 이제 중학생이네. 시간 참 빠르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이 보였어요. 어릴 적 뛰놀던 그 골목. 눈사람 만들던 뒷마당. 친구들과 자치기 하던 공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변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더 이상 국민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소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조금 자라 있었어요. 국민학교 6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들었던 그날의 무게가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책임의 무게, 자부심의 무게. 철수는 배웠어요.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일인지. 철수야,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지. 철수, 네, 엄마. 근데, 엄마, 저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알아. 우리 철수는 언제나 열심히 하잖아. 엄마가 믿어. 잘 자렴. 다음날 부모님이 잘하시는 양복점을 하시는 아빠 친구분에게 학생복을 맞추었습니다. 아저씨는 철수가 벌써 중학생이 되네. 어느 학교 되었나? 1등 중학교에 갑니다. 좋은 학교 배정되었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밤 철수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국민학교의 마지막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의 추억들, 친구들과의 놀이, 소풍날의 설렘, 깃발을 들었던 자긍심. 그 모든 것들이 철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58년생 소년 김철수. 이제 그는 청소년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어요. 유년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어요. 골목의 기억,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웃음. 그것이 철수를 만들었으니까요. 소녀는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철수는 어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시절을 기억할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유년의 시간들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추억이 있을 거예요. 이 편도 기대해 주세요. 좋은 글 만들어 드릴게요. 이 글은 진짜 제가 어릴 때 겪은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아들이어야 하는데. 당신 제발 무사하기만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당신만 무사하면 돼. 다음 2편은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야기를 쓸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